네, 2022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 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3개 홀로 분리해서 먼저 대학별 발표를 시작하고요. 3시 40분에 개회식을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A홀 첫 번째 좌장을 맡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사업단장 정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A홀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큰 주제로 해서 6개의 대학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북전문대학교에서 그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는 그 주제로 서일보 교육혁신센터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경북전문대학교 서울보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의 큰 화두이고 교육 과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성과 포럼의 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 20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기원과 경북전문대학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했던 노력,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From where to where, 즉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학자 버크메스터 폴러의 지식 2배 증가 곡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900년대 이전까지는 인류의 지식 총량이 100년마다 2배씩 증가했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25년으로 지금은 13개월로 그 주기가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식의 양과 속도의 변화로 인해 단순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것을 요구했던 20세기형 인재와는 달리 우리가 가르치는 MZ세대인 21세기형 인재는 무한한 정보들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로 인해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은 정적인 개념의 지식 기반 교육에서 보다 맥락 의존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인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책 속에만 존재하는 죽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한 후에 일터에서 바로 써먹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지식 교육을 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책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한 OECD의 데스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5년 교육부 교육 과정에 핵심 역량이 교육 목표로 자리 잡았고 이후 에이스 사업, 교육 역량 강화 사업, NCS 등 교육부의 주요 사업에 핵심 역량이 언급되면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개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정부 지원 정책에 의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개편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북전문대학은 이런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전문대학으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으며 그 고민은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희 대학은 2007년, 2012년 생애 능력을 시작으로 2014년 NCS를 거쳐 18년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의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간의 노력을 역량 체계의 구성부터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역량 체계의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핵심 역량, 공통 역량, 전공 역량과 같이 세 역량으로 나누었으며 그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암 리더십, 시민의식, 소통 역량, 창의 역량과 같이 저희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가 녹아있는 핵심 역량, 기초 역량, 자기주도 역량, 글로벌 역량과 같이 직업인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인 공통 역량, 전공 직무, 전공 연관 역량과 같이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익혀야 할 전공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량을 함량하기 위해서는 핵심과 공통 역량은 교양과 비교과로, 전공 역량은 전공 교육과 비교과를 통해서
함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럼 전공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비교과 교육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역량과 매칭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교육입니다. 전공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체계는 에디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체계는 분석 단계를 시작으로 전공교육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학과가 가진 내부 역량을 분석하여 전공교육 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직간접적인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 등의 요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산업체와 졸업생입니다. 산업체는 졸업생의 전공 지식 수준을 관리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졸업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필드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즉 이러한 요구 분석은 우리 대학의 전공 지식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학과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을 수립하고 전공 역량은 전공 직무 역량과 전공 연관 역량으로 구분해 학과의 특성에 맞게 설계와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공 직무 역량의 경우 NCS를 베이스로 전공 교육의 중심을 잡고 전공 연관 역량을 통해서는 산업계의 트렌디한 교육을 비교과 형태의 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 틀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실행 후에 역량 진단과 CQI를 통해서 전공 교육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시된 그림은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배부된 매뉴얼과 학과에서 작성한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교육혁신센터에서 배부한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인데요. 단계별 절차들을 보시면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내외 환경 분석에서 시작해서 각 학과에 맞는 직무를 정의하고 전공 역량 모델링 후에 그에 적합한 전공 과목과 비교과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시면 1에서 9단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어디로 보이시나요? 그림이 작지만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1단계가 가장 폭이 큽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서 항상 외부의 니즈를 고려하고 내부의 학과 교육 경쟁력을 확인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학과는 이러한 매뉴얼에 기반해서 슬라이드 우측과 같이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연말에 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저희 대학은 22년 기준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이 8개 학과가 이루어졌고 이 중 2개 학과인 소방안전관리과와 호텔조리제빵과에서 실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년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학과 대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전공의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학과의 준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양과 비교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이렇게 그림 하나 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을 만드는 키트인데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정형화된 나무 인형에 대학만의 그림과 색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쏟아지는 이러한 졸업생들 속에서 우리 대학의 졸업생이 선택을 받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그러한 색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전공교육 이외에도 교양교육과 비교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경전 학생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사회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진행 중인 교양과 비교과 교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과정은 7개 역량, 19개 하위 역량으로 구성된 핵심 공통 역량과 매칭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목표, 인재상,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구성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양교육과정 개발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목표, 역량, 하위 역량, 능력 단위 요소와 교과목이 매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양 교과목의 경우 이 CS와 같이 우리 대학의 고유의 것은 그대로 살리되 매년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 목표와 내용을 수정하는 것과 같이 과정 리뉴얼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과정입니다. 비교과 과정은 다양한 부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각 부서와 학과에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비교과 과정은 전공과 교양 교육에 비해서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유연하다는 뜻은 전공 교육에서는 학과에서 파악한 사회와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전공 연관, 전공 관련 부분에 필요한 비교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교양 교육의 경우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처와 학생과 교수의 수요를 민첩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더 둬서 대학 지정 프로그램에 한해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 대학에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학과와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혁신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프로그램의 배정의 적절성 그리고 결과,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목적은 결국 사회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의 향상입니다. 진단, 관리, 인증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역량 향상 정도를 파악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과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에 역량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좌측 그림과 같이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사형 그래프 형태로 제시되면서 각 역량별 상세 점수, 대학 평균, 학과 평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량 진단 시스템의 장점은 피어 그룹과 비교 후에 해당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지 이러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의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차별화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 교육의 성공은 지식 교육 성공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교육 과정 내 지식을 쌓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반복하고 온전히 숙달할 수 있도록 교과와 비교과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적게 전달하고 더 많이 학습하라입니다. 플립러닝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해서 지도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 진도 나가기에 급급했던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에서 익히는 습에 시간을 늘려 전이 가능한 지식 교육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작년에 플립러닝 형태로 진행한 창업 수업의 결과물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이론과 과정을 배우고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성해 보도록 해서 이러한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 요소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라입니다. 필드 시뮬레이션 플랫폼, 저희는 이제 약자로 FS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재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공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직접 체험까지 운영함으로써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공을 이렇게 체험을 해봄으로써 학과 간의 경계도 이렇게 허물어지고 서로의 이런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동계 방학 중에 130여 명의 학생을 외국으로 파견해서 전공 직무 역량을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과 다양한 이런 글로벌 맥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실무에 강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학의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맺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학과와 비교과를 운영하는 이런 부서의 도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완성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구성원들의 역량 기반 교육 체계 이해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량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알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 진단의 정확도 확보입니다. 현재 전공 역량의 향상 정도는 직무 수행 평가,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의 성적 총합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평가는 과정 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과정의 퀴즈나 쪽지 시험과 같은 형성 평가와 중간, 기말을 의미하는 총괄 평가의 항목을 세부 핵심 역량과 매칭해서 보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신뢰롭고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체제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역량 진단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학사제도 개선을 통해서 학점 인정의 다양화로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비교과의 학점 완화, 그리고 향후 K무크나 코세라 등으로 이들을 확장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직접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NCS 기반 교육에 대학이 입히고 싶은 색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과정은 어렵지만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대학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발표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 주실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신가요? 네, 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질문 없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서일보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